안녕하세요. 여성학자 김영옥입니다. 저는 여성주의 인권 관점에서 노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돌봄을 연구하고 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지금 인류는 이전의 역사가 알지 못했던 매우 새롭고 그리고 낯선 그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요. 바로 늘어난 기대 수명입니다. 이제 100살까지 혹은 120살까지 사는 일이 어떤 예외적 존재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자기가 관리만 잘한다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되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 늘어난 기대 수명 앞에서 우리가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혹스럽고 불안하기도 하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데요. 그래서 오래 살게 되면 될수록 오히려 늙어감의 과정 자체나 늙은 몸으로 사는 그 노년의 삶을 부인하는 그런 역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특히 몸에 초점을 맞춰서 이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림 하나를 봐주시겠어요? 이 그림은 그 16세기 독일의 화가인 한스 발둥이 그린 그림인데요. 16세기인 당시에는 독일의 그 학문 언어가 라틴어였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은 그 문해력이 매우 낮았는데요. 그래서 일반 대중이 일생을 살면서 꼭 명심해야 된다라고 간주된 그런 중요한 교리는 보통 이미지로 혹은 조각으로 전달되곤 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그림도 그러한 계몽의 목적으로 그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인생의 세 단계와 죽음이에요. 특별히 뭐 화가의 어떤 그 이념이라든가 혹은 내적인 주제를 다뤘다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그림의 내용도 크게 그렇게 해석에 어려움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그 영유아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가장 성숙한 인생의 단계를 나타내는 젊은 여성의 몸이 있고 그 옆에 노인의 몸 그리고 그 노인의 팔짱을 단호하게 끼고 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을 해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노년의 이미지가 좀 흥미롭습니다. 노년은 젊은 여성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죠. 자신의 과거이기도 한 그런 인생 단계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절을 놓치기 싫다는 듯이 젊은 여성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년의 팔짱을 확실하게 끼고 있는 저 죽음, 마찬가지로 단호하죠. 죽음이 들고 있는 모래시계 모래는 소리 없이 조용히 마지막을 향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럼 대중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저는 이 그림이 주는 그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는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 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순간을 누려라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지상에서 몸으로 살면서 어떤 제한된 그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모든 그 생명체에게 중요한 어떤 공통된 지혜랄까 아니면은 교리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상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삶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거, 이것은 몸으로 사는 모든 생명의 공통된 속성이 아닐까 합니다. 몸은 근본적으로 매우 취약하죠.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인생의 단계에서 가장 취약한 그 시기는 지금 바닥에 있는 저 영유아기의 시기 그리고 저 노인의 시기가 아닐까 해요. 인류의 역사란 어떤 역사일까요? 인류의 역사는 몸이 부딪힐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몸의 가능성을 가능한 확장하고 그리고 생명을 연장하는 다양한 도구와 기술을 발명하고 그리고 법을 비롯해서 각종 제도를 만들므로써 그 취약한 몸으로 사는 삶을 최대한 안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온 역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사용하는 각종 도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 눈의 연장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 등을 대고 앉아 계시는 의자, 이거는 등과 허리 그리고 엉덩이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행기, 자전거, 자동차, 그리고 휠체어, 이 모든 것들은 다리의 연장이죠. 자, 우리가 더 이상 뭐 이런 그 몸의 연장에 해당하는 발명품들, 도구를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상은 사실 곳곳에서 이런 그 도구들의 도움을 받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연장 혹은 도구 혹은 각종 제도들의 도움을 너무 익숙하게 받고 살다 보니까 사실은 몸이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그 지점을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단순히 놓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부인하는데 너무 익숙해진 거죠.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그 말하고 혹은 듣고 나는 취약계층이라는 말 어떤가요?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서 사회나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죠, 주로.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제공되는 도움은 마치 시혜인 것처럼 여겨져서 당사자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기도 합니다.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이 취약계층이라는 말이 적용이 되면 내가 왜? 뭐 내가 어때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몸으로 사는 생명체는 예외 없이 취약합니다. 몸은 언제 어디서든 느닷없이 상처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상처를 입게 돼요. 질병이 없고 노화가 없는 그런 소위 건강한 튼튼한 몸 없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몸으로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늘 누군가의 도움에 돌봄에 의존해서 우리는 생존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안정과 안녕을 유지합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 취약성이야말로 몸으로 사는 모든 생명체의 보편적 속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그림에 등장하는 여성은 프리다 칼로라는 멕시코의 여성 화가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프리다 칼로는 어렸을 때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18세 때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큰 그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서 47세로 죽을 때까지 무려 35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수술 중에는 척추 수술 7번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자신에 관해 말하면서 자신의 몸은 심하게 부서진 그리고 평생 계속해서 부서지고 있는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다 보면은 정말 인간의 몸이 얼마나 취약한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한 번의 사고가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까지 결정적으로 좌지우지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미지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싱싱한 그런 모습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취약하고 부서지는 그런 몸이었다는 거죠. 자, 다시 우리의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보죠. 프리다 칼로의 이미지에서 확인했듯이 우리는 언제든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그런 몸을 갖고 사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인간을 연결하는
근본적 보편성이 바로 그 취약한 몸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처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집니다. 게을러서 그래. 평생 나쁜 습관을 갖고 살았잖아. 자기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방기하니까 지금 그런 꼴이 된 거지. 이런 식의 말들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일정한 어떤 복지 혜택이 돌아가게 되면 왜 저런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이 직면해야 되는 그 노년기와 결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태도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년기를 대하는 그 우리의 태도에 유머나 여유가 부족한 거, 그것은 무엇보다도 취약함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태도가 매우 주도적인 그런 문화가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늙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늙음에 대한 모든 요소를 지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늙음을 거부하고 늙음을 드러내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 친지 중에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그 고령자 어르신이 있는 가족들이 그 가족 사진을 찍으러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때 매우 그 특이한 현상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식들뿐만 아니라 그 어르신 당사자들도 거의 과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포토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70을 맞으신 그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칠순 기념 사진을 찍으러 스튜디오를 방문했대요. 그래서 이제 사진 촬영이 끝났고 이 스크린에 뜬 본인의 원본 사진을 보신 어머니께서 계속 후 보정을 원하셨답니다. 근데 그 후 보정을 원하시는 게 계속 끝없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마에 주름 없애고, 그 다음에는 미간에 주름 없애고, 팔자 주름도 너무 미워 없애. 그리고 이제 처진 눈꼬리 약간 위로 올려주고, 그리고 피부톤 너무 칙칙하니까 약간 밝게 해.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후 보정이 다 끝난 후에 사진을 보니까 칠순이신 이 어머니 얼굴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매우 젊은 그런 중년 여성의 얼굴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굉장히 만족하셨고 가족들도 경쾌한 발걸음으로 이 사진을 옆구리에 끼고 스튜디오를 나갔다고 합니다. 소위 포토샵의 맛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익숙하죠. 그리고 다 어느 정도는 긍정합니다.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정도와 한계인 거죠. 각자 이해하는 자기 얼굴이 있고 자기 모습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것까지 포토샵의 마술에 넘겨주면 살아온 시간의 의미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어느 사회에서건 얼굴을 지킨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쪽팔린다. 쪽을 지켜야지. 이런 의미의 그 관용구는 모든 사회에서 확인이 되죠. 얼굴을 지켰다. 이것과 얼굴이 이쁘다, 아름답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범주에 속해요. 쪽팔리는 건 자존심이죠. 쪽팔리는 게 얼굴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나 관계 속에 내 위상이 어떤가 하는 질문과 관계된 게 이 쪽팔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우면서 얼굴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잘 지켜야지 하는 상황이라면 얼굴이 이쁜 것보다는 얼굴의 가치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던 건데 지금은 그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의 자존심을 지키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얼굴이 계속
이쁘게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얼굴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낸 몸의 경력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살면서 경험한 모든 그런 삶의 국면들, 감정들 혹은 사건들, 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그리고 남은 시간을 계속 좀 이 자존심을 지키면서 잘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이 다짐이 바로 그 얼굴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문구에 이제 스며 있는 건데요. 지금처럼 점점 그 얼굴의 아름다움이 얼굴의 자존심을 대체하는 경향이 심해진다면 과연 노년이, 즉 하루하루 계속 늙어갈 수밖에 없는 그 연령대의 사람이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젊고 이쁜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성형 시술하고 포토샵에 마술에 기대고 그리고 헬스클럽 가서 뭐 2~3시간씩 복근 만들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 걸까요? 지금 그 보시고 계신 이 커리커처는 잔느 모로라고 하는 프랑스의 여배우와 그다음에 제인 폰다라고 하는 그 할리우드 여배우의 얼굴입니다. 잔느 모로는 80대에 들어섰을 때 자기 얼굴을 찍는 사진 기자에게 나중에 잡지에 실을 때 내 주름 절대 지우지 마시오 기자 양반 이렇게 말했대요. 이 주름살 만드는데 몇십 년이나 걸린 줄 아슈? 여기에는 내 생의 역사가 다 있으니까 지우지 마시오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84세가 된 이 배우 제인 폰다는요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나이가 많아도 삶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왕국이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리고 특히 성형수술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시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자,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75세 된 누드 모델입니다. 라이프 모델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인데요. 이 75세 된 여성은 이렇게 옷을 다 벗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어요. 이 75세 된 이 여성을 그려낸 작업들을 보면은 그 그린 사람이 75세 된 늙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그 관점을 갖고 이 여성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그림은 75세 늙은 몸은 정말 너무나 추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몸이고요. 또 어떤 그림에서 이 75세 된 늙은 몸은 아름다움과 은은한 아우라를 뽐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들이 이렇게 다른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다름은 어디에 기인하는 것이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 누드 모델 자신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드 모델이 된다는 것, 이것은 일종의 치유다.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든다. 내 두 다리, 두 팔, 두껍든 어떻든 이건 다 내 몸이야. 모두 내 것이야.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게 평등하게 느껴져. 나는 인생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배운 거야. 우리 모두는 누구나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해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쯤에서 이 다큐멘터리 제목이 왜 라이프 모델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긴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낸 몸은 이미 그것 자체로 누군가를 위한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어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런 거를 깨닫게 돼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감각, 이것은 평등의 감각과 연결되어 있다. 아름답다, 추하다 라는 그 감각은 사회적 합의이고 그리고 문화적 관습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밀양에서 거의 10년이 넘도록 송전탑 반대 투쟁을 했었던 김말애 선생님의 얼굴이에요. 얼굴을 자세히 한번 봐주실래요? 자세히 보지 않아도 얼굴을 지금 거의 덮다시피 한, 혹은 저의 표현을 빌리자면 얼굴에 출렁이는 이 시간의 주름을 누구라도 금방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왜 더 자세히 봐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 뭐 늙은 얼굴이야. 엄청 주름살 투성이네. 너무너무 삶이 고단했겠어.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쉽게 이제 파악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이런 얼굴이야말로 삶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건 무엇인가, 시간의 구비를 살아낸다는 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주는 그런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을 좀 더 자세히 진심으로 깊이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국가폭력, 자본폭력, 그런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 그 고난에 맞서면서 살아온 90여 년의 세월이 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강조하고 싶어요. 몸으로 사는 삶, 늙고 병들고 죽는 삶에 관한 이해가 다양해지면 늙는 게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가 뭡니까? 사회는 여러 다른 몸들이 서로 기대고 돌보면서 사는 생태계 아닌가요? 인생의 우여곡절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이런 늙은 몸은 그 생태계 안에서 생명의 단절이 아닌 이어짐, 그리고 순환을 가리킵니다. 특히 간병인이나 뭐 요양보호사,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 현장에서 늙고 병들고 취약한 그 노년의 몸과 마음을 돌보시는 그런 전문인들에게는 이런 생태계에 관한 깊은 이해가 더욱 요청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늙어감을 대하는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이대건, 그리고 현재 어떤 몸으로 살고 있건 우리 모두는 이 변화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절실한 노후 준비입니다. 감사합니다.